안녕하세요. 소통하는 직장인 박범준의 따뜻한 일상 그리고 독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좀 인사를 드리는 것 같고요. 오늘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누고 싶은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150년 하버드 글쓰기 비법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여러분과 이야기 나누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하버드 대학교 대학생들이 이야기하는, 그리고 하버드 대학교 대학생들이 어떻게 글을 잘 쓰는지 그 비법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하고요.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이렇게도 될 것 같아요. 글 잘 쓰는 법을 알고 싶다면 이 영상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저자 소개부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하버드대 대학교 학생들이 글을 어떻게 배우고 어떻게 쓰는지, 그들의 일과나 그들의 결과물을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좋아요 그리고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는 뭐냐면 전달력 있고 설득력 있는 글쓰기를 과연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이냐 라는 거에 대해서 저자가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저자에 대해서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지은이는 한국인입니다. 송숙희라는 저자고요. 1과 3 거의 모든 영역을 관장하는 이기는 글쓰기 솔루션을 제공하는 송숙희 글쓰기 센터의 대표다. 그리고 컨텐츠 마케팅을 코칭하고 진행하는 아이디어 바이러스라는 회사의 대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학을 전공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방송국, 광고대행사, 신문사, 잡지사, 여성 포털, 출판사 등에서 언론의 여러 현장에서 일했다라고 표현이 되고 있네요. 그리고 현재는 이렇게 책도 쓰고 있지만 글쓰기 코치로서도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력과 전달력 그리고 설득력 있는 어떤 글쓰기 방법을 전달하는 하버드식 글쓰기 기술 오레오 맵이라는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지은 책으로는 마음을 움직이는 단어 사용법이라는 책이 있고요. 내가 찾은 평생 직업 인포 플래너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직업인지는 아직 제가 찾아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어쨌건 간에 이런 책을 썼고요. 그 다음에 책 쓰기의 모든 것, 내 머릿속 비우기 이런 책들을 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블로그나 카페나 어떤 홈페이지를 통해 가지고 이런 강의 활동이나 강사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홈페이지를 이쪽에 소개를 해놨네요. 네, 관심이 있으시면 이쪽 홈페이지 들어가셔가지고 보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로 보여집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20만 불짜리 비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하버드생들이 이렇게 배우는 것들, 그거를 20만 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계산을 해보면 대략 하나로 그냥 1,000원, 달러당 1,000원 기준으로 하면은 한 2억 정도, 그 2억짜리의 비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버드대 학생들은 이런 비밀을 4년에 걸쳐 가지고 배우고 있는데 이 저자는 단 1시간 만에 이 책을 읽고 나서 배울 수 있게끔 여러분들에게 해주겠다라고 제안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버드생들은 학교에 다니는 내내 4년 이상 글쓰기를 배우고 전공에 상관없이 글쓰기를 중심으로 수업을 받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신의 메시지를 설득력 있게 전달하기 위해 에세이 쓰기를 배운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4년 동안 졸업하기 전까지 에세이를 계속 쓰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진 생각과 글들을 상대방에게 전달력 있고 설득력 있게 쓸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 수단 중에 하나를 저자는 오레오 맵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건 뒤에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현대카드와 아마존의 얘기를 좀 예시를 들어주고 있는데 그 얘기를 좀 여러분들과 한번 해볼게요. 현대카드에서는 파워포인트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대요. 그러면 왜 파워포인트라는 매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설명해야겠죠. 파워포인트가 불통과 먹통을 초래하는 원흉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대카드 사장님은 이 파워포인트가 어떤 효율적이지 못한 수단 중에 하나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못 쓰게 한다는 거죠. 부서별 임원들이 업무를 보고하는 시간도 없다라고 하고 있고 대신 구두, 입으로 하거나 이메일로 보고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사결정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세계 최대 인터넷 회사인 아마존도 비슷한 성향을 보이고 있대요. 아마존은 임원회의 때 파워포인트를 쓰지 못하게 하고 있대요. 현대카드와 비슷하네요. 회의 자료는 6쪽짜리 서술형 문서여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워드로 서술을 하라는 얘기인데 이거를 가시성 측면에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 파워포인트의 장점이 있지만은 내용을 명확히 전달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이 서술형 문장이 맞다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야만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사고하고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최고 경영자의 신념이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회사 생활하면서 제 얘기를 좀 해보면은 회의나 미팅 자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이든 분기에 한 번씩이든 일주일에 한 번씩이든 이렇게 회의를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 회의를 하기 위한 수단 중에 하나로 이제 자료 작성을 PPT로 하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PPT를 작성하다 보면은 어떤 느낌이 드냐면, 물론 PPT가 주는 장점도 있겠지만은 이미 서술형으로 나와 있는 이 문장과 내용들을 다시 PPT라는 매체에 그림과 도형과 요약을 통해 가지고 다시 만들어야 하고, 이 PPT에 들어가는 내용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거를 더 가시성 있게, 더 디자인이 좋게, 더 예쁘게 표현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많이 더 신경을 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일을 위한 일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 때가 간혹 있어요. 그런 느낌 때문에 아마 현대카드와 아마존도 이런 방식을 택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은 2018년 7월 1일부터 주 52시간 근무제를 도입하고 있는데, 더욱 그렇죠. 주 52시간이라고 하면은 하루에 한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일하는 게 적절하다라는 상황이 지금 되어 있는 거고, 더욱더 이렇기 때문에 더 빠르게 의사 전달하고 설득력 있게 전달을 해야만 중요한 상황에 도래가 된 거죠, 저희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전달력 있는, 설득력 있는 글쓰기가 중요해지는 시점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버드생이 졸업할 때까지 쓰는 글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이 책에 의하면 50kg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50kg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인지 감이 오시나요? 그냥 저는 감은 안 오는데, 제가 이렇게 마트나 이런 데 가면 20kg에서 한 40kg 정도 되는 쌀을 사올 때가 있어요. 근데 40kg 정도 쌀은 정말 무겁고요. 20kg 되는 쌀도 좀 무거운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이 책이 물론 1kg는 안 됩니다. 1kg는 안 되는데 그냥 1kg라고 예를 들어볼게요. 그렇게 러프하게 계산을 해도 이런 책을 졸업하기 전까지 50권을 쓰고 졸업하게 되는 겁니다. 대단하지 않나요? 하버드대 학생들은 배우고 쓰고 피드백 받고 고쳐 쓰는 과정을 계속 반복하면서 졸업할 때까지 써야 되는 글이 종이 무게로 50kg에 달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학하자마자 글쓰기 수업에 매달린 하버드생들은 본인들이 가진 무슨 생각이든 간에 명료하게 표현하고 전달할 줄 아는 작가가 되어서 졸업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OECD에서는 이런 얘기도 하고 있네요. 대학에서 기본으로 배워야 할 핵심 능력이 뭐냐면 비판적 사고력, 그 다음에 분석적 추론력, 그 다음에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글쓰기를 통한 의사소통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표현을 했대요. 이렇게 지정한 것만 봐도 글쓰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엿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잘 통하는 글쓰기, 과연 힘 있는 글쓰기는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인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1980년도 초에 남부 캘리포니아 대학교에 스파크스라는 박사가 있는데, 이 박사가 과연 설득력 있는 글들은 어떤 글인가에 대해서 공통점을 찾아보기로 했대요. 그래서 그가, 제가 이 책은 모르겠는데 브리테니커사에서 출간한 그레이트 북스라는 책이 있나 봐요. 제가 찾아보고 아마 이미지가 있으면 이쪽에다 이렇게 올려드릴게요. 이렇게 출간한 이 책의 60권 전집을 패턴을 일일이 파악하고 비교해서 마침내 답을 얻었대요. 그래서 설득력이 높은 글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이들의 작품은 하나같이 힘차고 설득력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핵심 내용을 먼저 제시하고, 그 핵심 내용을 먼저 초반에 제시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를 보완하는 세부 내용, 그것이 뒷받침되는 형식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파크스 박사는 이 형식을 글을 잘 쓰기 위한 원칙으로 공표하고 힘있는 글쓰기, 파워라이팅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그렇게 이름 붙였는데 이 원칙은 딱 4가지 단계로 구성이 된대요. 제가 첫 번째부터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핵심을 주장한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장의 이유와 근거를 제시한다. 세 번째는 근거를 증명한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핵심을 거듭 주장한다. 지금 이 핵심 4가지 내용에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에 대해서 이 책 뒤에서는 계속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다른 방식으로 다른 언어를 통해서 설명은 하고 있지만은 이 4가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방식을 통해 가지고 이 책의 주요 포인트다라고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책을 잘 쓰기 위한 방법은 이 4가지를 전제에 두고 나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을 책 뒷부분에서는 바로 오레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레오, O-R-E-O 이런 표현 방식인데, 핵심을 빠르게 그리고 전달하기 위한 글쓰기 지도 오레오 맵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이거를 조금 다른 방식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선 첫 번째, 핵심 의견을 주장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의견을 제시한다. 그래서 오피니언의 O,
오를 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와 근거로 주장을 증명한다. 사례를 든다라는 내용인데요. 이것을 바로 이유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거기서 reason, 그래서 R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증명한다라고 해가지고 사례와 예시로 거듭 증명한다. 그래서 증명, 예시, 사례, 그래서 example, E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핵심 의견을 강조하고 방법을 제안한다. offer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안한다라는 뜻에서 opinion, 의견이라는 방식으로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만약에 이것도 좀 참고하면 좋을 것 같은데, 만약에 좀 세부적으로 더 나눈다라고 하면 이런 방식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번 결론부터 써라. 2번 핵심 내용을 명료하게 전달해라. 3번 메시지를 단락으로 나누어서 설득해라. 그러니까 글을 너무 길게 이렇게 장황하게 하지 말고 단락으로 좀 읽는 독자나 읽는 자가 좀 편하게 볼 수 있게끔 하라는 얘기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사례를 들어 납득되게끔 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섯 번째는 근거를 제시하여 믿게 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는 원하는 바를 제안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게 뭔지,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는지 하는 바를 마지막에 다시 한번 제안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블로그 글 쓰는 행위랑 그 다음에 유튜브 영상을 찍는 행위 두 가지를 좀 제가 예를 들어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우선 블로그를 통해서 글 쓰는 행위를 얘기를 하자면은 이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블로그 포스팅에 글 쓰고 계시나요? 그러니까 쓰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블로그에도 글을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는데, 블로그에 글을 쓰는 행위 자체가 쉬운 건 아니에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생각도 많이 해야 되고 기획도 해야 되고 아이디어도 짜내야 됩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책을 읽고 서평을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책을 한번 읽어봐야 돼요. 그리고 이 책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쓸지 정리를 한번 머릿속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글을 통해 가지고 입력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도 좀 걸리고 사진도 몇 개 첨부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런 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어떤 걸 얻고자 하는 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많은 이웃분들, 많은 독자와 블로거들이 제 블로그를 찾아와 가지고 제 글을 읽고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을 남기고 이웃 추가를 하는 이런 것들을 바라면서 하는 거잖아요. 더 길게 봐서는 뭐 이걸 가지고 어떤 매출을 올리는 행위를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런 모든 행위들이 이런 어떤 결과론적인 뭔가를 원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이런 걸 원하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항상 제 리뷰가 어느 정도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과 공감,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이런 방식으로 글을 쓰는 겁니다. 유튜브를 다시 예를 들어 볼게요. 영상을 찍는 행위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컴퓨터에서 글을 통해 사진을 통해 가지고 저를 노출하고 제 생각을 이렇게 얘기하는 행위를 꾸준히 해왔지만, 이렇게 얼굴을 사실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도. 근데 이렇게 제가 도전과 변화를 함으로써 유튜브를 통해서 분명히 얻고자 하는 게 있었을 거고, 그것을 얻는 데 더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애로사항도 있지만 시간도 오래 걸리고, 여러 가지 편집 작업이나 자막 작업 이런 것들도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근데 이런 작업들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입했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꼭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제 리뷰와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을 꼭 부탁드린다, 이런 얘기를 한 번 더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원하는 바를 한 번 더 제안하라.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한번 예시를 드리고 싶어서 이 두 가지 얘기를 드려봤습니다. 그 다음으로 독자의 눈이 번쩍 뜨이게 하는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은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인가, 방법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독자가 빨리 반응하도록 유도하는 주장이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과연 그 주장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이겁니다. 뭐뭐 하다면 뭐뭐 하라. 왜냐하면 뭐뭐 하기 때문이다. 독자의 눈이 번쩍 뜨이는, 독자가 빨리 반응하게끔 하는 그런 문장을 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1단계, 만일 뭐뭐 하다면, 그러니까 독자가 해결하고 싶어하는 문제가 무엇인지 한번 파악을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부터 언급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뭐뭐 하다면, 궁금하다면 확인하세요. 여러분들 뭐뭐 하고 싶다면 뭐뭐 하세요. 이런 방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게 될 수 있겠네요. 보고서가 논리적이지 않고 쓰기가 어렵다면, 자주 반려가 되어서 고민이라면, 이게 고객이 원하는 거, 독자가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원하는 겁니다, 이게.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이렇게 하라라고 제안을 하는 건데, 해법을 제안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뭐뭐 하라라는 방식으로 얘기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저자 그리고 이 책에서 얘기하는 방식으로 얘기하자면 오레오 맵을 이용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왜냐하면 이라고 이유를 대는 거예요. 근거를 대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레오맵은 하버드생이 4년 동안 글쓰기 수업에서 배우는 논리 요소로 만든 글쓰기 도구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다. 효과가 있는 명백한 도구 중에 하나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1단계, 2단계, 3단계를 연결해 가지고 제가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보고서가 논리적이지 못하고 쓰기가 어려워서 자주 반려되어 고민이라면 오레오맵을 활용해라. 왜냐하면 오레오맵은 하버드생이 4년 동안 글쓰기 수업에서 배우는 논리 요소로 만든 글쓰기 도구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몇 줄만으로도 고객이 이 독자가 눈이 번쩍 뜨이는 본인이 원하는 힘 있는 글을 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의 마지막 베이킹 파우더처럼 설득력을 부풀리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요령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4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빵 반죽을 부풀게 만드는 베이킹 파우더처럼 글쓰기에서도 사례가 들어가면 설득력이 서너 배는 부풀어 오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 라는 말을 꺼내면 독자는 더욱 집중하고 이 이야기에 메시지를 실려보내면 독자는 더욱 쉽게 받아들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심리학적인 요소도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네요. 그럼 이 4가지가 뭐냐? 이 4가지를 비교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어떤 방법이 가장 효과가 있었을까요? 첫 번째는 사례를 들어서 이야기하기, 두 번째는 통계 데이터를 제공하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통계 데이터로 이야기해주기, 네 번째는 기업의 수석 경영진이 작성한, 그러니까 뭔가 공신력 있는 사람이 이야기한 정책서나 어떤 제안서를 보여주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이야기가 가장 설득력 있고 글을 읽는 사람이 봤을 때 가장 혹했을까요? 이 4가지 사례에서 가장 우수한 방법은 뭐였냐면 사례로 이야기하라. 사례로 이야기하기 방식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실례로 사례를 들려주는 방식은 독자를 설득하는데 가장 유용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는 저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고요. 그 다음은 하버드 대학교에서 4년간 20만 불짜리, 그러니까 하나로 하면 약 2억 정도라고 얘기를 했는데 2억의 가치를 가지는 비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고요. 그 다음에 하버드생들이 졸업하기 전까지 글을 과연 얼마나 쓰는지, 에세이를 얼마나 쓰는지에 대해서 50kg어치의 글을 쓴다. 종이 무게로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1kg짜리 책으로 50권 정도의 책을 쓰고 졸업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 하버드생들은 자연스럽게 졸업하는 순간 작가가 되는 이런 메리트를 가진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은 힘 있는 글쓰기, 설득력이 높은 글들의 특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4가지 어떤 방식으로 차례대로 얘기를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핵심을 주장한다. 두 번째는 주장의 이유와 근거를 제시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근거를 증명하는 얘기를 한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핵심을 거듭 주장한다 라는 얘기를 들었고요. 그거에 대한 다른 표현으로 오레오라는 표현으로 여러분들께 한번 영어로 표현을 해봤고요. 그거는 영어의 앞글자를 따가지고 OREO 이런 방식으로 4단계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은 독자의 눈이 번쩍 뜨이는 거절할 수 없는 제안하는 방법, 글 쓰는 방법이 과연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방법을 말씀을 드렸네요. 뭐뭐 하다면 뭐뭐 해라. 왜냐하면 뭐뭐기 때문이다. 라는 것까지 해서 마무리를 지어주면 된다라고 가장 간단한 방법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똑같은 글을 써도 똑같은 이야기를 해도 베이킹 파우더처럼 설득력을 부풀리는 방법에 대해서 그 요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약간 심리학적인 요인도 들어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린 부분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 더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오늘 제 영상이 조금이라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